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 포인트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아요. 자, 이게 최근에 말이죠, 이 미 국방부에서 주한 미군을 4,500명을 떼내는 문제를 갖다가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즉각적으로 우리 군 당부에서는 부인을 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미 국방 정책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돈을 이제 이미 트럼프 일기 때도 나왔지만은 트럼프는 이 바게닝 파워로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역사상 아마도 그런 시각에서 국방 문제를 다루는 유일무이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웨스트 포인트에서도 그런 점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미국 우월주의를 확고하게 미 국방 정책에도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설란영 여사가 지금 국방 플레이 나가서 제대로 김혜경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김혜경이 날리는 것 가장 핵심 출발은 이 법과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도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 걸 보면 반성의 여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과 분노가 우리 국민사회에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설란영 여사가 제대로 좀 직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란영 여사의 이런 발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 측,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포함이죠. 지금 여론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니까 긴장을 하는데 겉으로는 긴장하지 않는 척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야. 그런 거 놀라지 않아. 어차피 선거 후반으로 가면 보수는 결집하게 돼 있어. 그러나 정권 교체를 바꾸자,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바꿀 정도는 안 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조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단일화 그 가능성이 점점 두드러지니까 이재명에서는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참 이거 사람 열받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지금 분노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여론이 지금 이제 바뀌는 그런 이 변환점에 와 있다 보니까요. 대법원의 대법관을 갖다가 한 10명 정도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보임을 하겠다, 즉 임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의안에 딱 올라와 있어요. 개정안에. 이것이 지금 분노를 전 국민에게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재명이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불 끄는데 급급하고 있고요. 윤여준이까지 나서서 불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요, 야, 이거 어제 하루 종일 듣던 이슈인데 오늘에서야 첫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지점으로요,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전시에 있어서 지금 전시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현황이 터졌을 때 완급과 그 다음에 경중을 잘 가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대법관을 갖다가 대법관을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서야 여유 있게 나와요. 하루가 지나서요. 어제 딱 떠오를 때 제가 두세 번씩 이것도 방송했는데, 떠오를 때 딱 치고 들어가야지. 예? 이제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점잖은 워딩으로. 한심합니다. 예. 자, 이 나경원이도 오늘사 나왔네요. 나경원이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오늘사 나왔어요. 나경원이도.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나온 거나도 다행이 아니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거 별로 안 때리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한 템포, 두 템포가 늦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선대위, 이 총괄 상황실장, 그 다음에 전략본부 이런 데서요, 메시지를 계속 좀 집어들어. 뜨거워졌을 때 바로바로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뜨거워졌을 때. 김 다 빠진 다음에 언제 지금 그걸 다시 살려갖고 김이 모락모락 올리게 해갖고 우리가 때리냐, 이 말이에요. 예? 야,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좀 선대위에서 보다 24시간
불철주야 제대로 가동시켜서 메시지를 똑바로 좀 전달하라.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이 대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조금은 뒤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예. 부정선거 문제를 안보 시민, 매주 토요일이면은 토요일 날 전광훈 목사가 여는 집회에 항상 반려자로 동행 중에 하나가 이 안보 시민단체예요. 이 안보 시민단체에서 어제 부정선거 문제를 광화문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요거를 별로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 왜냐하면 부정선거는요 0.001%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 그야말로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이걸 막아야죠. 그래서 이 안보시민단체 대표가 어제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모자, 이 마가,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Make America Good Again. 그러니까 이제 Great. 이게 마가, 이게 그냥 빨간 모자가 아니에요. 이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외교적 상징물입니다. 이 빨간 모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모자, 뭐 중국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는데 그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야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만 어쩌고 메이드 인 코리아만 어쩌고 차이나가 어때요? 거기에 써 있는 그 모자에 담겨진 그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거죠. 이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이 모자를 쓰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국방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를 역설한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졸업식에 입장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설 한 1000여 명, 그 웨스트 포인트 뉴욕에 있죠. 저도 뭐 뉴욕 현지에 있을 때 여기 한번 가봤어요. 이제 미 육사, 그야말로 전 세계 평화의 수호 역할에 그야말로 선구자적 역할한 데가 이제 미 사관생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요, 연설문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핵심만 해드리고, 제가 별도로 이 국방 전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본인이 주창한 미국의 황공이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게 됐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미군이 다른 나라 국경을 지키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그러나 미국이나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무력 대응할 것이다. 양면성을 내고 있습니다. 양면성. 그러면서 말이죠. 최소 20년 동안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들이 미군을 어떤 경우에는 미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가 건설에, 머나먼 나라의 말도 안 되는 이념 실험에, 온갖 종류의 사회사업과 정치적 목적에 투입하고 다른 나라 전쟁에 무기를 고갈시키면서 미국 국경은 지키지 않았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 국경을 위해 싸웠지만 우리 자신의 국경을 위해 싸운 적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시절은 끝났다. 미국의 적을 분쇄하고 죽이고 위대한 미국 국기를 수호하는 군의 핵심 임무에 직접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시대가 자신이 주창한 미국의 황금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약 1000여 명의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이 그 황금기의 첫 번째 졸업생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핵심 국가 이익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고, 심지어 의견 차이가 큰 국가들과도 평화를 만들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항상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을 받거나 또는 공격을 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우리 적들을 없앨 것이다.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이 있었다. 공격을 통한 평화다. 바로 그게 공격을 통한 평화다. Peace through strike. 자, 그러면서 이건 이제 미 국방 내부적인 국방 정책인데요. 군에 있을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금지시켜버리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 금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군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니까.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뭐 그 젠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군의 임무는 외국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드래그 쇼를 주최하는 게 아니다. 드래그 쇼는요, 여장 남자의 무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을 제압하고 미국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전멸시키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성별, 인종, 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이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자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자,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난 2월에 처음으로 국방부 직원들 앞에서 연설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문구는 바로 뭐냐?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요 표현, 군이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 워딩, 이게 제일 멍청한 문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인종과 차별, 인종과 성별에 관한 그 차이를 인종과 성별에 관한 책을 제출하고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생도들이 활동하는 한미관계 세미나를 비롯해서 유색 인종과 여성들이 참여하는 수십 개의 클럽을 해산했고 커리큘럼을 개편해서 관련 수업을 지금 중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지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4,500명 검축 감독 관련해서는 이거는 상당한 우리에 대한 안보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게 동아일보도요. 그래서 동아일보도 바로 이제 어제 사설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전에 5월 23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닥쳐올 안보 경란 예고탄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언젠가 현실이 될 주한미군 감축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한미군 감축 보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는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트럼프가 김정은과 이벤트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구상이 대북 정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고려를 위해 검토되고 있다고까지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이미 트럼프 일기 때 우리 연합훈련도 전부 중단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상징적 존재이고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지만은 김정은을 위한 협상 카드로 소비가 된다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여기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이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설란영 여사 이제 쿠팡 플레이의 SNL 코리아 시즌 7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어제 이제 설란영 여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출연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서포터스 역으로 출연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서포터스 역. 자, 그래서 자료화면 이게 이제 설란영 여사죠. 자, 이렇게 이제 껴안는 그런 자료화면도 나가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김혜경 여사를 직격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내용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또 재밌으니까 이 쿠팡 플레이 측에서도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잡겠죠. 자, 그래서 편의점 상황인데 김혜경 대역으로는 누가 나왔냐면 개그우먼 정일항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일항이라고 포옹을 하면서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밑에가 정일항이랑 포용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일항. 이게 이제 정일항이가 말하자면 김혜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옹하면서 법화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한항이 계산을 위해서 이제 카드를 내밀으니까 경기도청 써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일항이 앞에서 요즘 자꾸 나는 법화로 안 사먹는다 하시는데 저격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정일항이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가 전혀 아니에요라고 이제 웃는 거죠. 웃으면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법화로 사먹은 김혜경 여사하고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 중에서 내조를 더 잘못했다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둘 다 내조를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첫 번째 김혜경 여사가 맞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는 공공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나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혜경이 이거 이제 삼행시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김 빠져요. 해경, 해는 해경궁 김씨. 경은 경을 칠 노릇이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김 후보에 대해서는요. 우선 남편으로서 자상하고 배려심도 많고 아내를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너무 좋다. 제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다만 이제 고쳤으면 하는 행동으로는 직설적인 화법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청혼할 때도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면서 이거 완전히 밥맛이다. 그렇죠. 갈 데 없으면 오라고 그러니까 그 밥맛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저는 속에선 분노가 치솟았지만은 참아야지 하고 점잖게 거절했다. 청혼할 때의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선 후보들 갖다가 편의점 상품하고 비교해달라.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요구를 하니까 남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 생명수라고 비교를 했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진한 커피, 탁하니까.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시원하고 달콤하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게 시원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아무래도 상대당 쪽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이 든다. 단일화를 하고 또 껴내야 할 식구라고 생각해서 스윗하고 달콤하다. 이렇게 상당히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 이 비법률가를 갖다가 대법관으로 올려놓는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오늘 사법개혁과 검경개혁 중요하지만은 조기에 힘 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템포 뒤로 물러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로 조금 물러서는 얘기. 야, 참 무서운 얘기죠. 참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재명이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 검경 특히 법원과 경찰, 법원과 이 검찰 얼마나 난리를 치게 만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문제에 관해서요. 조기에 힘 뺄 상황은 아니다. 조기에 힘 뺄 상황은 아니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자세히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윤여준이가 또, 지금 KBS 의료진단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사법부원 들이기가 너무나 과도하다. 역풍이 우려된다 이거죠. 그런 우려를 본인도 하고 있고,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막 나가는 수가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일화는 이제 좀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나경원 의원이 이거를 제대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오늘에서야 대변인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사법, 독립수호, 독재주의 수령내 소속 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법치주의 상권 분립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부가 위기 앞에 서 있고 소중한 한 표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빠지고 있는데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고 추진 중에 있다.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우인 이재명이는 모르쇠 하는 모렴치한 배우 정범 정치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특정 정당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보루가 아니다.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것 없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신사법농단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 악법, 이 방탄입법 참 어마어마하죠.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도의대에 대한 그 탄핵과 특검, 그 다음에 사심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심사하는 형법 개정안, 이게 전부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장악, 법치 붕괴 야욕에 맞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그렇죠. 우리 국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예, 대대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이거를 이슈화 시켜서 이거를 판을 뒤엎는데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마지막으로요. 하나 이 안보시민단체 이게 이제 어제 광화문 통합연습 앞에서 어제 이제 시위 집회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선거는 여러분의 주권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안보시민단체 어제 이제 여기 이제 집회에서 손상대 교수는요 연단에 올라서 헌법이 보장한 여러분의 주권을 뺏어 가려는 도둑은 모두 정리하는 것 아니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7년 동안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는 단순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평민들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 곧 베네수엘라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삼권 분립이 파탄났고 190석이 넘는 정당의 입법 폭주로 삼권 중 입법권을 스스로 파괴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30분이 넘는 탄핵으로 행정권까지 파탄내고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성역인 사법권까지 강탈하려고 한다. 나라가 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법치가 무너질 때다. 그러면서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청문회를 소집하고 소환하고 대법관 12명도 청문회 불러낸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수열 안보시민단체 대표는요 지금 우리는 공산당이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민족이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연단에 올라온 분들도 호텔 경찰을 펼치면서 자신의 중원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부자들의 돈을 뜯어서 모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자식들이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냐. 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요 주최 추산 2,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이 지금 한 400~500명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예, 자 이걸로 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마치고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